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음침과 사주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 그대로 이 사주 뽑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사주를 이제 연, 월, 일, 시를 정하는 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외우실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뭐 어떤 요령이 필요 없고 그럼 반드시 외우셔야만이 사주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갈게요. 먼저 그 자막에 처음 떠 있는 것이 그 연상기월법이라는 겁니다. 연상기월법이 뭐냐면은 이 어떤 해에는 어떤 식으로 월이 정해진다. 자, 거기 보세요. 갑기진년 병인두 이렇게 돼 있죠. 갑기진년 병인두 그러면 갑년이나 기년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주에는 병인월이 1월이라는 거예요. 정월달.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자축인묘 진사홈이 있는데 이 월을 정할 때는 인월부터 1월이라고요. 인월이 1월, 묘월이 2월, 진월이 3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기진년 병인두라 그러면 우선 갑으로 시작되는 해들은 어떤 해가 있겠어요? 갑자년, 갑인년, 그죠? 그 다음에 갑진년, 갑오년, 갑신년, 갑술년이 있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기로 시작되는 그 해들이 있겠죠. 기축년, 기묘년, 기사년, 기미년, 기유년, 기해년. 요 갑으로 시작되는 해랑 기로 시작되는 해들은 병인월이 1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이 병인월, 2월 달이 이제 우리 그 육식각자는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다고 보는 과정에서 지금 설명합니다. 자, 갑자나 기자로 시작되는 해는 정월이 병인월, 그 다음에 정묘월, 무진월, 기사월, 경신월, 무진기사, 경호월, 신미월, 임신월, 계유월, 갑술월, 을해월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을경진년 무인두, 그러니까 을년이나 경년에는 또 그 무인부터 시작해서 무인월, 기묘월, 경진월, 신사월, 이모, 개미, 갑신, 을유, 병술, 정해, 무자, 기축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감 잡았죠. 그 다음에 병신진년, 경인두, 정임진년, 이민두, 무계진년, 갑인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가 무슨 해예요? 올해가 이민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세력이나 이렇게 만세력 찾아보면은요. 오늘이 지금 며칠이냐면 양력 5월 2일이에요. 양력 5월 2일인데, 저기를 찾아보면은 음력 날짜를 찾아보면은 4월 2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민년, 갑진월, 을묘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4월이라면은 말이에요. 을사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민서부터 하면은 정임진년에 이민월이니까 이민, 계묘, 갑진, 을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4월 2일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갑진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설명할게요. 두 번째로. 자, 연상기월법 다음으로 이게 먼저 뜨겠네. 두 번째 이제 일상기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상기시법은 나중에 설명하고 12대절기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로 아마 선생님께서 아마 편집하시면 12대절기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 사주에서는 말입니다. 사주에서는 우리가 달력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매달 초하루가 그 달의 시작이죠. 1월 1일, 2월 1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사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24절기 있죠. 24절기 중에 그 24절기가 대절기가 있고 소절기가 있는데 그 대절기를 중심으로 월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 같으면 1월 달에 대절기가 입춘이거든요. 1월 달 대절기가 입춘이에요. 입춘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입춘이 음력으로는 1월 6일 정도, 양력으로는 2월 4일이나 2월 5일에 입춘이 들어와요. 그 입춘이 지나야 이 사주상에서는 1월 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각 월을 대표하는 대절기가 있어요. 그 대절기가 지나야 그 달의 1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뭐냐면은 2022년 5월 2일이 음력으로 4월 2일이지만 날짜상으로는 4월이지만 4월을 상징하는 날짜는 뭐냐면 입하거든요. 입하가 안 됐기 때문에 3월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임진년 이민두 해서 이민 계묘 갑진 해서 갑진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24절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외우시는 게 일단 기본인데 제가 여기서는 대절기 12개만 표시를 해놨어요. 왜 그러냐? 24절기를 다 같이 표시해 놓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막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부러 대절기만 표시했습니다. 나중에 소절기는 어떤 때 쓰느냐? 나중에 오운육기 할 때 씁니다. 오운육기 할 때 쓰고 이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외우시려면은요. 우리 옛날에 배웠던 고문 중에서 농가원령가라고 있어요. 3월은 모춘이요 청명고구 절기로다 이렇게 하는 농가원령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 월에 그 기준점이 되는 그 월을 상징하는 대절기들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막에 물론 떠 있을 거고요. 1월 입춘, 2월 경칩, 3월 청명, 4월 입하, 5월 망종, 6월 소서, 7월 추분, 8월 백로, 9월 한로, 10월 입동, 11월 대설, 12월 소환입니다. 이게 지나야 그 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60년 8월 25일이 있어요. 1960년 음력 8월 25일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인데 그러면은 1960년이 뭐냐면 경자년이에요. 쥐띠. 그럼 8월은 한번 가볼게요. 을경진년에 뭐죠? 경자년이니까 을년이나 경년이잖아요. 을경진년에 무인두죠. 그러면 가볼게요. 8월이니까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을유란 말이에요. 그럼 8월 달은 일단 을유월이에요. 그런데 그 대절기를 보면은 말입니다. 음력 8월 18일이 뭐냐면 한로예요. 한로. 그럼 한로면은 제가 9월 한로라고 대절기 불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8월 25일은 우리가 따져 나가면은 을유월이 되겠지만 한로가 지났기 때문에 9월로 간주를 해서 병술월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정하는 거. 지금 이제 연정하는 거하고 월정하는 건 했습니다. 연정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979년 2월 4일이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1979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979년 2월 3일생이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양력으로 1979년 2월 3일생은요. 그때는 입춘이 안 지났단 말이에요. 입춘이 2월 4일이거든요. 입춘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분은 78년 12월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주상에서는 한 달의 시작을 그 달의 1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달을 상징하는 대절기로 한다. 그래서 그 대절기가 아직 안 지났으면 달력상으로는 이미 해가 바뀌었어도 해가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전년도
12월로 계산을 하고, 아까 제가 8월 25일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8월 달이 을유월이지만 18일이 그 한로기 때문에, 한로는 9월을 상징하는 대절기이기 때문에 병술월로 계산을 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그 수학적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은 몇 번을 들으십시오. 그냥 들으시고, 어쩌면은 요즘 컴퓨터가 좀 똑똑해서 이 사주를 컴퓨터로 뽑으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알려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연하고 월은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를 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생일날, 그거는 따로 정하는 법이 없고 그대로 그 우리가 천세력이나 만세력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만세력은 너무 크니까 아마 조그마한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포켓용 천세력이나 만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걸 사시면 돼요. 그 참고적으로 지금 오늘 5월 2일, 그 다음에 음력으로 4월 2일, 오늘은 을묘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사주를 뽑는다. 그러면은 이민년 갑진월 을묘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 뽑는 거 말씀드릴게요. 시간은요, 거기 보면은 지금 일상기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연상기월법하고 비슷한 건데요. 그대로 외워주세요. 갑기야반 갑자시, 을경야반 병자시, 병신야반 무자시, 정임야반 경자시, 무계야반 갑자시. 자, 똑같은 건데 갑이나 기로 시작하는 그 일간에서는요, 일진에서는 갑자가 그러니까 시간 그 자시가 되고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 2시쯤 됐죠. 한 2시 됐고 한 3시 됐다 치고요. 그럼 오늘 을묘일이라 그랬잖아요. 을묘일이면 뭡니까? 을경야반 병자시잖아요. 병자서부터 갈게요.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시 정도가 될 거예요. 이 시간이. 자, 요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럼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이 사주에서는 1시간, 2시간이라 그러지 않고 1시진, 2시진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시진이 2시간이란 말입니다. 2시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자시를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1시까지다. 축시는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불러가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자시는 밤 11시 반부터 다음날 1시 반까지다. 축시는 새벽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고 인시는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다. 그러니까 한쪽은 11시가 밤 11시가 자시라 그러고 또 한쪽은 밤 11시 반이 자시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그 경도, 그러니까 동서로 15도를 갖다가 15도씩 해서 360도, 24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지금 동경 135도거든요. 일본이 동경 135도니까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일본까지는 9시간의 시차가 나요. 135도니까 1구는 9, 5구 45.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디 정도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동경 127도 내지 128도에 우리나라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우리는 한 30분 정도 시간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11시일 때 우리나라는 원래 10시 반이라야 돼요.
그 표준 시간 맞겠죠? 우리는 127도고 자기들은 135도니까. 일본이 11시일 때 우리는 10시 반이라 해야 돼요. 그런데 외정시대 때 얘네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시간까지도 지네 입맛에 맞춰 놔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동경표준시.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대로 맞추려면은 11시 반이 돼야 진짜 127도에 있는 우리나라는 11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반부터 1시까지를 자시로 보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서는. 이게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1954년에서 그 정부 수립 초창기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대로 일본 시간을 쓰다가 1954년에서 한 1961년까지는 아까 말하는 30분 땡겨진 시간을 썼습니다. 썼고, 북한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 30분 땡겨진 시간을 쓰다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 할 적에 그냥 같은 동포니까 같이 쓰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동경표준시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라 그래도 이게 포항이나 울산, 강릉 이런 동쪽은 한 10분 정도 더 땡겨주고 저쪽에 전라도나 경기도 저쪽은 그냥 그대로 쓰고 그런 것까지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를 자시, 그 다음에 쭉쭉 이렇게 늘려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서머타임인데요. 서머타임이 옛날에 군사정부 때 좀 쓰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원래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만 하더라도요, 소주 끓일 때 태어났다.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아침에 세참 먹을 때 태어났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을 앞뒤로 하나씩, 예를 들어서 한 11시 반 정도에 태어난 것 같다. 그때 분들이. 그러면은 11시 반이면 5시지요. 5시로 보지 말고 앞뒤로 4시, 5시, 미시 이거를 다 사주에 좀 대입을 해서 가장 그분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체질에 근접하는 시간을 뽑아 주셔야 돼요. 그러고 서머타임이 이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서머타임은요, 올림픽 때 서머타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림픽 때 언제 했느냐 하면은요, 여기 어디 적어 놨는데 어디 갔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점자를 보다 보니까요, 이게 빨리 못 찾아요. 예. 올림픽 때 언제 서머타임이 적용됐느냐 하면 1987년 5월 10일부터 1987년 10월 11일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타임이 1988년 5월 8일부터 그해 10월 9일까지 적용된 게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태어난 분이 사주를 보러 온다면 1시간을 당겨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87년 내가 6월 1일생인데 11시 반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10시 반으로 계산해서 사주를 뽑아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사주 뽑는 법의 전부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저도 좀 그런데 유난히 좀 숫자에 좀 둔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몇 번을 다 들으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 클로징 멘트는 이런 거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봄에 꽃이 활짝 펴 있는데 우리가 저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저 꽃이 언제는 시들어 버릴 거야. 언젠가는. 그러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냥 꽃을 감상하죠. 지금 내 옆에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언젠가는 죽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그러죠. 그것처럼 어떤 세상 일이라는 게 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되는 것보다. 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부사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부가 군원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장강에 물이 맑으면 갓을 씻고 장강에 물이 탁하면 발을 씻겠다. 봄입니다. 전부 다 좀 생각대로 안 되는 일 있으시더라도 나가서 한 번뿐인 이번 봄을 각자 다 즐기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운 정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 10년마다 운이 바뀝니다. 그 10년마다 바뀌는 그 대운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뽑아놨던 이 팔자하고 그 다음에 세운이라 그래서 매해 해가 바뀌죠. 그래서 사주 8자, 대운 2자, 세운 2자 해서 12자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